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수학 수업은 원격 수업 기간 동안에 우리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의 방정식도 한번 구해보고 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특히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접선의 방정식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원격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격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조금 빠르게 느껴진다면 원격 수업 때 올렸던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할 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행평가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할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에 여러분들 반마다 다 과제를 올려뒀어요. 1전 2반으로 들어가서 과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이랑 좀 다르겠지만 수업에 수학을 들어가면 여러분 수학에 선생님이 왜 이렇게 느리지? 수학. 네, 여러분 수학에 자유주제탐구 수행평가라는 안내에 관련된 제가 글을 하나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보면 제가 글로도 설명해 놨지만 여러분 제가 첨부한 파일 중에 수학 수행평가 안내 1학년이라는 파일이 하나 있어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미 다 반별로 설명도 했고 이 종이도 뒤에 붙여뒀습니다. 그런데 미등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수학 수행평가는 마지막 남은 수행평가인 자유주제 탐구 수행평가입니다. 수학을 여러분들이 실생활과 관련 지어서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신 후에 총 2페이지 이상의 분량의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양식은 완전 자유이고 여러분들이 혹시 양식이 필요할까봐 제가 참고용으로 양식을 탑재해 뒀습니다. PDF와 한글 파일 모두 올려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수정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예시 자료는 교과서에 있는 걸 참고해도 좋고 정말로 나는 특별히 생각나는 주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던 거 혹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레포트로 정리해서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꼭 수학적 활용과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수학적 지식을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평가 척도겠죠. 이 수행평가는 철저히 분량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분량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2페이지 이상의 분량으로 정리를 하시기만 하면 만점을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우리 도장을 받는 수행평가가 있죠. 그 포트폴리오 도장도 5개를 같이 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페이지 이상으로 꼭 작성을 해서 만점 받았으면 좋겠네요. 분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각각 10점씩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미제출할 경우에는 0점을 주고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미제출했기 때문에 아예 0점을 줄 예정입니다. 감점되는 경우는 일단 기한을 맞추지 못한 경우 5점씩 감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글자가 큰 경우, 성의 없이 작성한 경우, 성의 없는 작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티나게 정보를 긁어왔어요. 구글에서. 그런 경우는 감점할 수 있고요. 또 너무 이미지를 크게 해서 분량을 채우는 경우에는 감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제출 기한은 11월 1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구글 클래스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과제를 부여해 놨어요. 그래서 그 과제로 들어오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분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A4가 이렇게 한쪽, 두 쪽이 있어요. 여러분 2페이지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채워야지 2페이지가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뭐 이미지도 있고 글자가 제법 크다면 한 3쪽 정도 작성을 해서 이렇게 분량을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주제만 잘 정해서 여러 자료를 조사하셔서 레포트를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수행평가 관련된 질문이 있다면 구글 클래스룸에 댓글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우리 일단 제일 먼저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여러분,
원의 방정식을 다루려면 우리가 원의 정의부터 알아야겠죠. 여러분, 원의 정의가 뭔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나요? 네, 여러분.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여러분, 원은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죠? 네, 맞아요. 여러분, 원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으로 이루어져 있죠. 원의 중심과 반지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을 점 C라고 둘게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원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원이라는 것은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두 모아둔 도형을 의미하죠.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 집합을 배우지 않았지만 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점의 자취라고도 얘기해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이 다 이렇게 따라서 움직여 보면 그게 바로 원을 그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정한 거리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일정한 거리가 원의 반지름이겠죠. 그래서 우리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두 모아놓으면 그 친구가 바로 원이 됩니다. 그럼 우리 이 원의 정의에 따라서 원을 구성할 수 있겠네요. 원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원의 중심인 점 C를 A, B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원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X, Y라고 두겠습니다. 이 점을 X, Y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냐면 여러분, 점 C와 원 위에 있는 원 위를 막 움직이는 이 변수 X, Y는 어떤 관계에 있냐면 이 점을 P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CP 길이는 R로 일정합니다. 반지름 R로 일정하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루트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반지름 R이 되겠네요. 양변을 제곱해주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반지름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주어진 식을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여기에서 a, b, 즉 주어진 괄호 안에 있는 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인 a랑 b가 바로 원의 중심이 되고 이 친구가 바로 반지름이겠죠. 원의 방정식에는 반지름의 제곱이 온다는 거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중 특별한 경우, 중심이 원점인 경우는 여러분, 원점은 0,0이겠죠. a도 0이고 b도 0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반지름 제곱이라는 식을 가지게 되겠죠. 정리된 내용이 노란색 박스 안에 있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잠시 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고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 문제 1번은 중심 좌표가 0,2네요. 그럼 x-0의 제곱, y-2의 제곱이 반지름 길이가 2니까 우리 원의 방정식에는 반지름 제곱이 왔죠? 2의 제곱인 4가 되겠네요.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가 되겠네요. 중심이 원점이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아직 반지름을 모르네요. r제곱이라고 그냥 두면 지난다는 얘기가 있으면 우리 수학에서는 대입시켜주면 되죠. 마이너스 4,3을 이 식에 대입시켜 줄게요. 대입하면 16 더하기 9가 r제곱이니까 우리 r은 5인 거 알 수 있겠죠. 원래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는 2개 있죠. 하지만 반지름은 우리 거리이기 때문에 늘 양수로 봅니다. 그래서 반지름 5라고 잡으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5가 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예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두 점 A,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원을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원의 중심을 C라고 하겠습니다. 지름의 양 끝점이 A와 B니까 이렇게 A, B를 둘 수 있겠죠, 여러분. 지름의 양 끝점을 알면 여러분 중심 C도 바로 구할 수 있죠. 원의 중심은 어떻게 되나요? 원의 중심은 바로 A, B의 중점과 일치하겠죠. 왜냐면 여러분 점 A도 C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이고 점 B도 C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이에요. 그 거리는 반지름으로 같기 때문에 중점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원의 방정식 구할 때 필요한 거 마지막 요소가 바로 반지름이죠. 반지름은 지름을 구해서 그 친구를 절반해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어떤 원위의 점을 잡아도 반지름은 일정하기 때문에 AC의 길이를 구해도 상관없고 BC의 길이를 구해도 상관없겠죠.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 1번, 문제 2번 모두 여러분들이 풀어볼게요. 네, 여러분 잠시 영상 멈추고 문제 다 풀어봤나요? 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문제 2번을 같이 풀어볼게요. 예제는 풀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 2번을 풀어보면 원이 이렇게 있고 점 A, B가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 중점에 점 C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원의 중심 C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원의 중심은 3과 마이너스 7을 더하면 마이너스 4고 걔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7과 1을 더하면 마이너스 6, 걔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겠네요. 그럼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네요.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반지름은 저는 AC 길이를 구할게요. AC 길이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 2와 3을 빼야겠죠, 여러분. 빼면 마이너스 5인데 제곱하면 2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7도 빼야겠죠. 빼면 플러스 4가 되는데 제곱하면 16이 되겠네요. 두 개 더하면 루트 41이 되죠. 그러면 다 구했네요.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이 41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여기에 x 마이너스 2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x 마이너스 a가 오기 때문에 우리 a의 부호에 마이너스를 붙이기 때문에 플러스 2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간단한 내용들이라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2차 방정식 우리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 내용과 비슷한 걸 직선의 방정식에서 공부했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은 바로 직선이었죠. 우리가 그때 이 친구들을 지오지브라에 a가 0인 경우, b가 0인 경우, c가 0인 경우 여러분들 다양하게 한번 살펴봤었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지오지브라에 넣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원이 그려져요. 어떤 경우에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원이 그려지지 않고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아요. 그 말은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낼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럼 도대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얘가 원이 되기도 하고 원이 되지 않기도 할까요? 그걸 알아보려면 우리가 요 식을 좀 변형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변형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주어진 식이 뭐였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상수 a, x 상수 b, y 상수 c는 0이라는 도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불리는 표준형이라고 하는 그 식이 뭐였냐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반지름 r의 제곱이란 이런 식이었어요. 이렇게 쭉 는 0꼴로 주어진 식을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식인데요. 우리 이 친구를 이렇게 표준형처럼 바꿔주려면 주어진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해야겠죠. 완전제곱식으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x제곱 더하기 ax 이거 완전제곱 되려면 주어진 이 친구를 절반해서 제곱한 게 여기에 와야겠죠. 그 다음에 y제곱 더하기 by 이 친구 완전제곱이 되려면 이 친구 절반한 거 제곱한 게 뒤에 와야겠죠. 그래서 4b의 제곱. 그런데 원래 이 친구랑 이 친구 없던 거니까 빼줘야겠죠. 그래서 플러스 c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은 0이라는 식이 되겠네요. 이제 완전제곱으로 묶어볼게요. x 더하기 2분의 a의 완전제곱 y 더하기 2분의 b의 완전제곱은 이 친구 전체를 이쪽으로 이항시켜 줄게요. 왜냐하면 원의 표준형은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은 r제곱 형태니까 얘를 저렇게 바꿔줄게요. 바꿔주면서 4로 통분을 시켜주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배의 c가 되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 식을 저 원의 표준형에 맞춰서 해석을 시켜보면 원의 중심은 누가 되나요?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은 그렇죠. 이 친구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 그렇다면 원을 이루는 제일 중요한 요소 반지름은 어떻게 되나요? 반지름은 이 친구가 r제곱에 해당하는 친구니까 이 친구의 루트 씌운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루트를 씌우면 루트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배의 c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지오지브라에 이 식의 상수 a, b, c에 어떤 값을 대입해보면 어떤 경우는 원이 잘 그려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졌냐면 바로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복소수이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 따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이 그려지지 않았던 경우에는 바로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냐면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인 이 친구 있죠. 얘가 바로 0보다 같거나 더 크다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얘가 그려지지 않은 거예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여러분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면 얘는 반지름이 있으니까 멀쩡히 원이 잘 그려져요. 얘는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0이 되는 경우는 여러분 이 친구가 는 0이래요. 얘가 는 0이 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을 0으로 만드는 친구는 바로 이 가로 안에 있는 친구가 0이 되는 경우밖에 없어요. 즉 마이너스 2분의 x가 마이너스 2분의 a고 y가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는 경우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하나의 점밖에 안 되겠죠. 얘는 한 점이 그려지는 경우예요. 그리고 주어진 요 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얘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아요. 좌표 평면에. 왜냐하면 제곱한 값을 더해서 루트 안에 있는 이 친구가 바로 음수가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우리 실수를 제곱하면 늘 0이거나 0보다 더 큰 경우였기 때문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음수가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오지브라에 임의의 값을 막 넣었을 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배의 c가 음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교과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에 이렇게 우리가 했던 과정처럼 이 친구를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어요. 이때 이 조건이 왜 필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이게 0보다 크지 않으면 원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0보다 클 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c가 0보다 클 때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고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 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선생님이 했던 설명이 교과서 옆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0이 되면 하나의 점이 되고요. 음수가 되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예제 2번을 보니까 일단 우리 원이 되는 조건이 뭐였냐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c가 0보다 큰지 확인해 봐야겠죠. a가 마이너스 4네요. 제곱하면 16. b가 8이네요. 그쵸? 제곱하면 64. 그 다음에 c가 11이죠. 4 곱하기 11이라면 이 친구는 누가 봐도 0보다 크네요. 일단 원이 되는 건 알겠네요. 원이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친구를 우리가 또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시켜줘야겠죠. 완전 제곱이 되려면 이 친구 절반한 거 제곱하면 4가 오겠네요. 이 친구 절반한 거 제곱해주면 16이 오겠죠. 그 다음에 원래 이 친구랑 이 친구 더하면 20인데 이 친구 없애줘야겠죠. 뒤에 마이너스 20 있으니까 이 친구를 이항시켜주면 플러스 20이 돼서 이게 9가 되겠네요. 반지름은 3이 되고 원의 중심은 이 친구를 완전 제곱으로 바꿔주면 2, 마이너스 4가 원의 중심이 되겠네요. 여러분 같은 방법으로 문제 3번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4번을 저와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1번부터 보면 a가 0일 때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보라고 했네요. a가 0이면 x제곱 y제곱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되겠죠. 완전제곱 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y 더하기 2분의 b 마이너스 c고 여기에는 4분의 b제곱이 더해지겠죠. 여러분들 차근차근 아까 위에 있던 과정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에 제곱이 빠졌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4로 통분해 줄게요.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4배 c가 되겠네요. 여러분 그럼 중심의 좌표는 0,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 반지름 길이 어떻게 되나요? r은 루트 4분의 b제곱 빼기 4c가 되겠네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 친구가 진짜 반지름이 되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값인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어야겠죠? 이 조건이 있어야지 얘가 무사히 반지름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문제 4번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풀었던 거 한번 지워서 다시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중심이 x축 위에 있을 조건을 말하라고 했네요. 여러분 사실 문제 4번에 1번은 중심이 0, 마이너스 2분의 b였잖아요. 그거는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경우였죠. 중심이 y축 위에 있을 조건이 뭐였냐면 바로 a는 0이었고 또 여러분 아까 풀었을 때 반지름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죠?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큰 조건이었죠. 이 조건이 있으면 중심이 y축 위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중심이 x축 위에 있을 조건도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주어진 저 원의 방정식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이런 식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까 유도해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저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생겼을 때 여러분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죠. 근데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려면 y가 0이 돼야 돼요. 중심의 y좌표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마이너스 2분의 b가 0이 돼야겠네요. 그쵸? 그러려면 b가 0이 되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조건은 b가 0이 되면 되겠네요. b가 0이 되면 반지름이 어떻게 바뀌죠, 여러분?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배의 c로 바뀌겠네요. 그럼 우리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게 무사히 반지름이 되기 위해서는 a제곱 마이너스 4배의 c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추가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중심의 x축 위에 있기 위한 조건은 바로 b가 0이 되는 거고 a제곱 마이너스 4배의 c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필요하겠네요. 문제 4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예제 3번을 보니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런데 여러분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꼭 하나만 존재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점이 필요할까라는 것부터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아는 거 배웠던 걸로 물어보면 여러분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했나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았어요. 그쵸? 하지만 여기에 점이 하나만 추가돼도 유일하게 결정이 됐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유일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원은 점 2개가 주어지면 이 점 2개를 지나는 원은 유일하게 결정이 될까요? 벌써 유일하게 결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반대편으로도 하나 더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유일하지 않아요. 그럼 점이 하나 추가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일단 점이 하나 추가되면 이렇게 점을 이으면 삼각형이 그려지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주어진 이 원은 주어진 삼각형의 외접원이 되겠죠? 우리 외접원으로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점이 3개 주어지면 원이 하나로 결정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제 3번 같은 문제 풀 수 있는 거겠죠?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유일합니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여러분 선생님이 원의 표준형과 일반형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었죠? 표준형이 바로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알 수 있는 식이었어요. 이게 바로 표준형이었고 이 친구를 길게 늘어 쓴 식이 바로
일반형이었어요. 길게 늘어써서 이렇게 는 0꼴로 나타낸 식을 일반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봐도 표준형이 더 편해요. 그쵸? 중심이랑 반지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 일반형을 쓸까요? 바로 우리 예제 3번 같은 문제 풀려면 일반형이 훨씬 편합니다. 여기에 넣어봤자 어차피 다 전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애초에 전개가 된 식에 주어진 점들을 대입하는 게 훨씬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 구하는 원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3개의 점을 대입합니다. 3개의 점을 대입하면 일단 0,0이 있기 때문에 C가 0인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C가 0인 거 다 지워버리면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0이 되네요. 주어진 식을 빼자. 빼면 3A가 6이 되네요. 따라서 A는 2고 A는 2 저기 넣으면 B는 마이너스 6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입하면 요 식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사실 예제 3번 같은 문제는 만약에 0,0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문자가 3개고 식이 3개를 구해야지만 얘를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이 꽤 복잡합니다. 지필에 나온다면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한 문제 유형이에요. 문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네요. 역시나 우리 원의 방정식 일반형을 가지고 와서 위에 예제했던 것처럼 대입해서 풀어줄게요. 먼저 0,0부터 넣으면 C가 0인 거 바로 알 수 있네. 두 번째, P 3,0, 즉 X에 3 넣고 Y에 0 넣으란 얘기죠. X에 3 넣고 Y에 0 넣으면 C가 0인 거 알고 있으니까 바로 0 되죠. A가 마이너스 3이네. 세 번째, X에 2 넣고 Y에 1 넣어야겠네요. X에 2 넣고 Y에 1 넣고 A가 라지 A가 마이너스 3인 거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6 바로 되죠. C 0이니까 는 0이네요.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B 1 되겠죠? 따라서 다 구했네.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Y는 0. 주어진 원의 방정식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여러분들이 1기 1반이랑 아마 1.2반 친구들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간 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아마 일반형까지는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격 수업으로 바뀌면서 다른 반이랑 진도를 좀 맞추려고 앞에 부분은 복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 5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과제 당연히 제출해야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다 할당해 놨습니다. 수업 안내 글에도 올려뒀지만 과제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뤘던 예제 있죠? 다뤘던 것도 있고 다루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예제 그리고 문제 모두 풀어서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직접 풀어서 제출. 종이에 직접 손으로 풀어도 괜찮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아이패드에 푼 거 제출해도 괜찮아요. 제출 기한 꼭 지켜주세요, 여러분. 과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원격 수업이지만 우리 학교에 등교하는 것과 동일하게 출결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제 제출 꼭 여러분 기한 내에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5번까지 있고 예제는 3번까지 있네요. 총 8문제밖에 안 되네. 우리 이거 금방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수업을 선생님이 50분 내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 끝나고 바로 풀어서 제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원격 수업 한다고 너무 집에서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침에 조회 시간 다 참여해야 하고 또 과제 제출도 늦지 않게 다 해야 합니다. 비교적 쉬는 시간이나 이런 게 좀 자유로운 기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족했던 공부도 재충전하고 여러분 몸도 마음도 조금 재정비해서 돌아오는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학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다룰게요.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